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지금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전원합의체 회부는 보통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는데요. 지금 3일 동안에 2번이나 했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정통한 소식통에 들었다면서, 글쎄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아마 날개를 펼 겁니다. 자, 정치권에 따르면은요, 박지원 의원은 전날 KBS가 아니라 KBC입니다.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가지고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도 있겠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게 과연 그럴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데요. 뭐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지요. 이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진행자가 말하자 박영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박지원 의원은 마당발이거든요. 뭐 속된 말로 정치 구단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아니나 그분도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어요. 뭐 다 박지원 의원이 내용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어디가 진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얘기했어요. 파면 선고가 나오기 전 재판관 5대3 기각 예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그때도 저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절대로 무조건 8대0이 될 것이다. 만약 탄핵 기각 각하 의견 결정문을 쓰는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절대 8대0이 된다고 했는데 진짜로 8대0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444를 얘기했어요. 4월 4일 그리고 11시에 선고한다. 11시가 바로 4시거든요. 그래서 4가 죽을 사자가 3개가 있어서 절대로 8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의구심이 들어갔는데 진짜 8등이 됐단 말이죠. 자, 이어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마당발이란 말이죠. 박 의원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말이죠. 사법의 정치화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말이죠. 1심 판결이 22개월 만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처음에 강규태가 판사가 맡다가 1년 4개월 진행하다가 이 친구가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사표 내고 나가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1심에서 2년 2개월에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고 2심은 뭐 한 4개월 만에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3심에서 이제 대법관들 12명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느냐. 바로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겠는데 과연 파기환송이냐 파기자판이냐. 파기환송은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럼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해라. 판결하고서 대법원까지 오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뭐 6월 3일 대선 치러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파기환송했다고 고등법원에서 바로 판결 내겠습니까?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겠죠. 지금도 이재명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사법부 판검사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리, 권력 분립이 파괴됐습니다. 21대, 22대의 국회의원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 말이죠. 이런 걸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진실 규명도 있지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부정선거 진실 규명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말이죠. 탄핵에 찬성하고 말이죠. 에? 그리고 파면돼야 된다 하고 말이죠. 에? 이러니 이 보수 세력들은 단결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잘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여의도 연구원 윤희숙 연구원 원장은 말이죠. 비상계엄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또 양쪽 후보들 중에 일부는 국민의힘 후보 중에 일부는 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눠지고 말이죠. 일관성이 없어요. 이 국민의힘 무능한 당 아닙니까? 자, 그러나 파기자판이 이루어질까? 힘들겠죠.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될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용한 걸 보면은요 확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파기자판이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제 6월 3일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조용히 아니면 대법원에서 말이죠. 상고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완전히 사법의 정치화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글쎄요, 박지원 의원이 어느 라인에서 정보를 받았는지 말이지요. 반드시 상고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러나 사법부에서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여론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호주에서 김문기랑 다 골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프를 안 쳤다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없었는데 협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1심에는 유죄, 2심은 무죄, 3심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고가 기각된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겠죠. 뭐 지금도 일단은
호감도가 비호감도도 높지만 현재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 중에. 그러나 또 단일 후보가 나오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 5월 11일 날 하고 12일 날 후보 등록이니까 10일 전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내려질지 파기환송이 될지, 아마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아무래도 대법관들이 보수가 많지요. 지금 12명 중에 진보가 2명, 보수가 많다고 하는데, 보수 중에서도 무죄를 해야 된다, 뭐 유죄를 해야 된다, 뭐 다툼이 많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금 2번을 했는데 앞으로 뭐 한 번 정도 더 한 이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것 보는 것 같으면은 파기환송이나 대선 전에 후보가 등록하기 전에 그런 파기환송이나 상고 기각을 할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법조계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또 국민들 생각은 다르게 있어요. 파기 자판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파기 자판을 원하고 있지요. 뭐 나경원 의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그러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대법원 사법부가 결정할 건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올지 비상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